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기환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정부와 혼합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결정을 앞두고 이용섭, 강기정 두 예비후보가 표심 얻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라남도당이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공관위 무용론과 오락가락한 공천잣대라는 비판 속에 반발도 거셀 걸로 보입니다. 중국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생산 라인이 내일까지 멈춰섭니다. 캐스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예비후보가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기환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정부와 호남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 공천권을 따낸 주기환 전 인수위 전문위원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주기환 예비후보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I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AI 영재고를 설립하겠으며 AI 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후보는 지난 2003년 광주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인을 처음 만난 뒤 2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기환 후보는 윤 당선인과의 오랜 인연을 내세우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명드리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라면 한밤중에라도 달려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으론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어냈던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내일부터 지역 일정을 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 일정은 대변인실도 전달받지 못했다. 그 동선은 추후 다시 기자들께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20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전남의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뒤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가 승부를 가를 분수령인 만큼 이용섭, 강기정 두 예비후보 모두 표심 얻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경선 결과 발표까지 일주일 앞두고 이용섭, 강기정 예비후보는 행보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이용섭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현행 시책과 공약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을 듣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장애인들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이제 그때 비로소 편안하고 안전한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4년 전 서륙에 나선 강기정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역대 선거에 나선 후보 중 처음으로 미디어데이를 연 강기정 예비후보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초심처럼 다가가서 저희가 준비된 공약, 사람, 비전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절반씩 반영됩니다. 양측 모두 선뜻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만큼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이번 주가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선을 앞두고 연달아 열리는 TV토론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면서 양측 모두 토론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C가 주관한 이용섭, 강기정 예비후보 간 토론회는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7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무안과 장성, 나주 세 곳의 현역단체장이 탈락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3인 경선과 2인 경선, 그리고 처음으로 결선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공관위 무용론과 오락가락한 공천 잣대라는 비판 속에 반발도 거셀 걸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정밀 심사가 진행 중인 담양을 제외하고 21개 지역에 대해 20곳은 경선을 실시하고 해남은 명영관 현 군수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20곳은 3인 경선과 2인 1대1 경선, 1차 경선에 이은 결선 투표 방식으로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인 경선을 실시하는 6곳은 나주시 윤병태, 이민준, 최홍선, 광양시 김재무, 문양호, 이용재, 장성군 김한종, 박노원, 유성수, 영암군 배용태, 우승희, 전동평, 모항군 강병국, 김대현, 이정훈, 신안군 김행원, 박석배, 박우량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2인 1대1 경선은 9곳으로 목포시 강성희, 김종식, 곡성군 이상철, 이재호, 고흥군 공영민, 박진관, 보성군 김철우, 이명수, 화순군 구복규, 문행주, 장흥군 곽태수, 김성, 진도군 박인환, 이재각, 영광군 김준성, 이동관, 한평군 김경자, 이상희 후보가 본 경선에 올랐습니다. 여수와 순천, 완도, 구례, 강진 등 5곳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시 2인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경선은 다음 주말쯤 실시될 예정인데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 먼저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천 배제됐고 정밀 심사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이 추가로 컷오프됐습니다. 하지만 측근이나 본인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상익 한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등 현직 단체장 3명은 살아났습니다. 공관위원 명단 사전 노출과 현역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오락가락한 공천 기준을 둘러싸고 탈락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배제에 불복해 현역 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된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와 합정 연행이 예상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유두석 장성 군수가 무소속으로 징검다리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유두석 군수는 오늘 선거 캠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 통합과 중단 없는 장성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선택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유 군수에 대해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고 재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생산 라인이 내일까지 멈춰섭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이어지며 부품이 제때 수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캐스퍼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 광주 글로벌 모터스 조립 공장 정문 앞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공장을 출입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생산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에어백 부품 공급이 끊기고 재고마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겪는 셧다운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측은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이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1일 생산하는 캐스퍼가 평균 200여 대인 점을 고려하면 모두 600여 대가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개월에서 4개월가량 소요되는 차량 출고일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속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3만 대를 넘게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약된 물량을 아직 공급을 다 못 해주고 있는데 좀 그 걱정이 됩니다. 공급의 그 부품 때문에 차질이 있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난 2020년도에는 중국산 부품으로, 지난해에는 자동차용 반도체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부품 수급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 오후쯤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는 절기인 고구가 내일입니다. 보성 녹차밭에서는 해차 수확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이계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휘감는 산등성이에 푸르른 녹차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보성. 새로 피어난 연초록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구를 앞두고 따는 우전이라는 해차입니다. 우전은 녹차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올해 첫 수확은 예전보다 다소 늦었지만 품질은 뛰어납니다. 좀 가물었고 그래서 수확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 성분이 많은 그 우전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전은 200도가량의 솥에서 볶고 비벼주는 과정을 반복해 녹차로 만들어집니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던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대면과 비대면 두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피크닉과 캠핑 감성으로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녹차는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4월 우전을 시작으로 세작과 중작, 대작 순으로 6월 중순까지 수확합니다. 올해 보성 녹차의 수확량은 800톤가량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오늘 광주 서구청과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창현 기획위 상임위원은 피해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억울함과 불안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은 4.19 혁명 단체와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 영상 상영과 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에는 구양술 4.19 혁명 공로자회 광주 호서 지부장을 비롯한 5명이 선정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후보 부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장 후보 부인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후보 측에서 거절하자 가정부라 등을 거론하며 협박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 시설 업체 선정을 놓고 뒷돈을 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2019년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 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B씨에겐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 뇌물을 준 하수처리업체 관계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부합동평가 광역도단위 정량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량지표 87개 중 전라남도는 83개 목표를 달성해 작년보다 10.8%포인트 상승한 목표 달성도 95.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안부와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추진 성과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광주광역시에 배달 어플 업체 고객센터가 생깁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고객센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아한 형제들은 다음 달 50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광주에 신설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우리 미래 붉은 곰팡이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4월에서 5월 이른 고온과 잦은 강우로 우리밀 등 봄철 맹류를 중심으로 붉은 곰팡이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기에 약제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전국 우리밀 생산단지 51곳 중 하나로 전남, 해남에 이어 두 번째로 재배 면적이 큽니다.